사용의 한계점을 좀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저런 시뻘건 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포비돈 요오드가 오늘 8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살균 효과가 강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자, 사실 약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포비돈 요오드를 좀 다룰 일이 많이 있는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조차도 이게 뉴스까지 보도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좀 팩트 정확히 체크하고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대안책도 좀 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포비돈 요오드 코로나19 억제 효과,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들 접할 수 있는 빨간 약 포비돈 요오드가 TV에 비춰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자, 포비돈 요오드는 전통적으로 아주 강한 살균제로서 여러 곳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으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가릴 것 없이 이런 미생물들을 확실하게 사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살균 효과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살균제 세 가지인데요. 요오드, 클로렉시딘, 에탄올. 그 중에서 요오드의 살균 범위가 가장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들인데요. X 표시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자, 뿐만이 아니라 좀 독성도 상당히 약하고 피부뿐만이 아니라 점막, 그러니까 구강점막, 심지어 생식기 쪽 점막까지도 다양한 곳에 포비돈이 살균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남녀노소 사용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이 아닌 의약 외품으로도 소독약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구강 스프레이로 나와 있는 제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원디파마의 베타딘 이노 스프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친일제약의 쿠레버 이노 스프레이, 마찬가지 성분으로 태극제약의 포리비돈 이노 스프레이, 이런 같은 성분의 같은 농도의 포비돈 요오드를 담고 있는 이노 스프레이 제품들이 구강 살균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효능 효과에 구강 내 살균 소독 명시가 되어 있죠. 바이러스, 세균, 모든 병원균들을 살균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의사 약사들이 포비돈이 바이러스, 코로나19를 죽인다는 걸 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죠. 사용의 한계점을 좀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접촉면 살균용입니다. 이제 뭐 국내에는 제품이 없지만 실제로 외국에는 구강 가글용 그런 포비돈 요오드도 있고요. 매스컴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물 19, 그리고 포비돈 요오드 10%짜리 용액 1, 이렇게 둘을 섞어서 20분의 1로 희석을 해서 뭐 구강 살균으로도 사용을 하고 비강 스프레이로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접촉면 살균용입니다. 여러분, 입이나 코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폐나 소화기관 등을 통해서 몸속으로 침투를 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바이러스가 뭐 코 안에만, 입 안에만 머물러 줄 수 있다면은 살균제를 사용을 하면은 살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자, 입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 코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그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나 식도를 통해서 이미 안쪽으로 침투를 하겠죠. 이미 침투된 바이러스는 포비돈 요오드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착색 문제가 있습니다. 알코올보다도 살균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은 알코올 대신 손소독제나 표면 소독제 이런 데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처에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남죠. 그리고 빨간색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재수없는 경우는 이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흉터처럼요. 그래서 착색의 위험이 있으니 상처에 직접 바르지 말고 너무 과용하지 말라라,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포비돈 이노 스프레이들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요오드 과민증 환자나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는 사용하시지 말도록 돼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요오드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갑상선 호르몬은 아주 미량으로도 전신적으로 일으키는 반응들이 크기 때문에 미량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요오드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말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하고 계시던 대로 확실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거. 코에만 걸치는 코스크나 턱에 걸치는 턱스크 이런 거 말고요. 코와 입을 확실하게 가리시는 그런 마스크, 뭐 망사 마스크 이런 거 안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KF94 이상, 그게 이제 방역용으로 허가를 받은 마스크죠. 네, 그런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손 자주 씻으시는 거. 손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때그때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젤 형태로 된 손소독제 혹은 뭐 스프레이 형태로 된 손소독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에탄올 베이스나 비산성 차염소산수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충분히 안전하고 확실하게 바이러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저런 시뻘건 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포비돈 요오드를 코로나19 대비 소독제로 사용하시는 데에는 사용상의 제약점과 유의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손소독제 사용과 확실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만이 확실하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혹해서 요오드 사재기 하시는 분들 안 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 또 유익하고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